어떤 분들은 얼굴에 모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되면은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러블리 피부과 김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 피부과 의원 이용민입니다. 피부과 오시면 시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오시면은 왠지 시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오시는데 어떤가요?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제가 중근이라든지 이런 거는 먹는 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시술로 넘어가는 게 맞고요. 획부도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기. 여드름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먹는 약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시스팅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당장에 긴급하게 뭔가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해결이 되는 걸 봐도 되는 문제인지를 보고 일단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뭔가를 진짜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면은 딱 그에 맞는 시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이 시술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그리고 특히 레이저 시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레이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레이저를 자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진짜인가요? 얇아진다기보다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하 질환이 좀 줄어들고 진피 두께 자체도 줄어드는 거는 있기는 하지만 레이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피부 곱게 자체가 길지는 않고요. 뿔끈이가 밑에 더 반응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혈관이 좀 늘어나고 약한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레이저들은 그런 안쪽에 탄력을 높여주는 레이저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박피성 레이저를 정말 강하게 사용을 하면 피부가 얇아지다 못해 아예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박피성 레이저들도 좀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면 오히려 피부층 자체를 탄탄하고 바깥쪽에 있는 표면을 더 매끄럽게 해주는 효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종류나 강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레이저를 많이 하면 모공이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얼굴에 모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되면은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모공 치료가 제일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한 종양이기도 하고 물갱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단털 하나하나가 나와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하고 있는 이런 근육 같은 이 대조물들도 결국 노화에 의해서 흔히 빠지면서 구멍이 이제 넓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그런 지지 부교물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면서 다시 그 구멍이 좁아지게 되면 이제 모공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다음은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약이 독하다. 독하다. 맞나요?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 때문일 것 같아요.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독성이 큰 약은 아닌데 먹으면 졸리다 보니까 피부과 약은 먹으면 졸리고 사람을 나른하게 해서 좀 안 좋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항히스타민제는 굉장히 안전하고 웬만한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도 편하게 쓰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그런 약이어서 예전 같은 오해들은 좀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스테로이드도 피부과에서 쓰는 약은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용량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옛날 얘기다. 요즘은 아니다. 다음 맞아요. 피부과 가면 가는 곳마다 좀 시술하는 방법이나 기간이나 다르다고들 하는데 왜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비하고 있는 기계나 시술할 거 쓴 대로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을 두적으로 해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권유하는 이제 시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색소 치료할 때도 이런 레이저도 있고 저런 레이저도 있고 탄력을 높일 때도 이런 뭐 고주파가 있고 초음파가 있고 그런데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구비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환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가장 최고의 시술을 권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의미 없거나 효과가 없는 시술들을 막 권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병원을 가시든 충분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피부과랑 의원이랑 어떤 차이로 어떤 기준으로 이 피부과로 방문하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피부과는 이제 피부에 대한 공부를 4년을 더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피부과를 전공을 하지 않은 의사가 하는 곳이라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기술의 효과뿐 아니라 이제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도 피부과 의사가 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피부과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